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세상에 객관적 실체라는 게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저 혼자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많은 이제 지금까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우리는 이 주관의 세상에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뭐, 완전히 뭐 총천년 세계 이런 너무나 생생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꾸 없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맛보고 느끼고 다 살고 있으면서 또 세상이 없다 하니까 그래 뭐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 관념론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관념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이 생생하게 보이는 이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뭐냐 이게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없다라고 뭐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고 뭐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길래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2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2부에서는 지각의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박테리아 같은 것을 원시 생물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테리아는 간단합니다. 더 원시 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도망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수용체에 이거 내한테 내 생존에 유리한 거 하면 다가가고 그 다음에 생존에 유리하지 않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요. 그 박테리아한테 소위 말해서 저게 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뭐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바로 이 나쁘냐 좋으냐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세상이 뭐 빨갛든 까맣든 뭐 박테리아한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뭐 중요해요. 그래서 내한테 필요한 게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우리 박테리아한테 세상 지각을 구성하는 바로 그런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진 찍듯이 딱 찍어서 우리가 탁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우리가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눈 보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건 칼라로 선명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눈의 가장자리는 흑백으로 흐릿하게 보여요.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고 중앙 부분만 선명하게 칼라로 보고 이 가장자리는 전부 다 흑백이라고 흑백.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렇게 안 보고 세상을 너무나 선명하게 막 초점이 다 맞잖아. 어디 초점이 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카메라는 보면 뭐 초점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눈은 안 그렇다고 다 그렇.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은 바깥 부분에 초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흑백이에요. 중앙에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을 한번 사진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중앙에는 이렇게 선명한 꽃그림이 보이잖아요. 그거 보이고 바깥에는 흑백으로. 실제로 우리 이래 본다고요. 이래 보는데 실제로 이래 보시면 우리는 이래 본다고 하나도 느끼지를 않잖아요. 이래 본다고 안 느끼고 그냥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루자트라는 그 과학 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예.
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곳을 탁 찍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군데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쩍 불 들어오는데 요 부분만 보여. 나머지 흐리게 보여. 눈은 또 깜빡이잖아요. 눈은 또 깜빡이니까 셔터가 계속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이걸 이제 눈이 깜빡 하면서 여기저기 불이 번뜩 불 들어오는 부분만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불 들어오는 부분만. 예. 저 부분이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쪼가리쪼가리로 했다가 이제 플립북 알죠? 플립북처럼 쫙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지각한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한 곳에 찍는 게 아니고 조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요. 조각. 그거를 여러 장의 찍은 사진을 연결하는 거예요. 플립북처럼. 그래서 쭈르르 훑으면 동영상처럼 보여요. 제가 이 플립북 하나, 이게 보이실랑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잘 안 보실 거예요. 수박인데. 이 플립북이에요. 이제 한거 샀어요. 조그마한 거. 쭈르륵 잼이면 이제 여러 장의 그림이 마치 동영상처럼 쭈르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쪼가리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롭게 구성을 해내는 거라고요. 새롭게 구성을 해내요. 그럼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보셨고, 이거 이 사진처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점이 오른쪽에 점이 따닥따닥 찍혀 있죠. 저렇게 저기 보고, 이렇게 쫙 그냥 쪼가리로 보고, 쪼가리로 우리 뇌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나 뭐 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시선이 많이 머물러 있죠.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사진이 안 나갔나? 사진 이겁니다. 이거. 사진이 안 나갔네. 이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는 게 탁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오른쪽처럼 저렇게 점점 쪼가리 이렇게 뜯어서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실험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눈앞에 리그치와 디빈치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분이 0.25mg의 초소형 영사기를 눈에 이렇게 앞에 답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이런 건데 이 그림에서 제일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에부터 오른쪽에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 뒷부분, 뭐 이런 부분, 이런 쪼글쪼글 다 보서 결국은 제일 왼쪽에 사람 얼굴을 만들어낸다고요. 다 쪼글쪼글 보고 이 봤던 그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구성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딱 보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보고 그거를 구성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다 아시겠죠?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인가? 오른쪽 점이 짜자작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는 것도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인지과학적으로 조금 복잡해서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지각도 마찬가지고요. 한쪽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서 다른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두 가지가 다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만 들어요. 하나만. 다른 쪽은 이건 수많은 실험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맥커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맥커크 효과. 맥커크 효과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말은 하지 않고 입으로 가 이렇게 소리는 안 내고 가가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보라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 입이 가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입으로 그렇게 입 모양만 본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다다다다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그리고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했냐라고 물으면요. 바바바바 했다고 해요. 우리는 소리를 안 듣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입 모양만 봤잖아요. 그리고 소리 듣기는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파가 나와. 가 모양이 입모양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듣는 소리와 상대방의 입모양과 이것을 합쳐서 함께 구성해내고 있는 거예요. 구성해낸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기억도 마찬가지. 기억도 구성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딱 찍어서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니라고요. 기억도 구성해낸다고. 예. 이 기억을 이야기하면 뭐 우리 내가 기념비적인 분이 계시는데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분입니다. 26년에 태어나서 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과 윌리엄 스코빌이라는 사람을 뺄 수가 없어요. 이 헨리 몰레이슨은 한자분이세요, 한자분. 이분이 그때 한 9살인가 이때쯤 돼가지고 사고를 당합니다. 자전거에 치여가지고 이제 뇌를 다쳐요. 뇌를 다쳐서 이제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후유증으로 뭘 하는가 하면 간질 발작. 예, 간질 발작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간질 발작이 계속 심하니까 도저히 그냥 외래에서 치료하다가 안 돼가 그 당시만 해도 약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지금이야 약이 엄청나게 좋은 약이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병은 병도 아니에요. 요새 같은 병도 아닌데 옛날만 해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이 스코빌이라는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이제 해가지고 수술이 그때는 아주 보편적으로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눈 위에 이마인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간을 넣습니다. 속에 간을 넣어서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수술이에요. 이제 그 수술을 이제 받고 이제 간질 발작이 멈춥니다. 간질 발작이 멈추고 이제 좋아져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의사가 이제 환자가 아침에 이제 가면 누구냐 물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 수술한 난당 좋지요. 하면 선생님 오셨냐고 감사 날 하지 그러시냐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또 가면 당신 누구시냐 이래요. 그래서 또 내가 당신 수술한 의사한테 가면 그러시냐고 이게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희한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후에 그분의 뇌를 우리가 이제 실험해서 해부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분의 뇌예요. 그림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뇌라고. 요 사후의 뇌라고. 뇌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히포캄푸스, 해마라는 게 있죠. 그 오른쪽 사진은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해마가 제거된 그 부분을 쭉 빨아낸 거예요. 그래서 해마가 없으니까 장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장기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현재만 살다 간 사람이에요. 항상 보는 것마다 다 새로운 거예요. 평생 평생 살다가 가신 분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요거 한번 보세요. 단어 찾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단어가 막 섞여 있죠. 미움, 분노,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막 있을 거예요. 응? 단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아까 본 단어 중에서 화나 격정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게 학생들의 강의를 할 때 보면 화, 격정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화나 격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맥락으로 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억이라는 게 참 이게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이제 그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뭔가 하면 기억을 우리가 하잖아요. 기억을 하라 하면 어떤 것들을 사진을 갖다 주고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러고는 MRI를 찍어요. 펑셔널 MRI, 기능 MRI를 찍어서 보면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이렇게 불이 여기저기가 번져. 이건 꼭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불이 번쩍 여기 좀 합니다. 그러다가 불이 번쩍하고 다 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선생님 저 기억났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쪼가리로 보고 쪼가리로 듣잖아요. 세상을 조각으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저장에 있다가 기억을 불러낼 때는 곳곳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하나로 엮어서 구성을 해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구성을 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조각으로, 근데 그게 좀 불완전해요. 좀 이렇게 부정확하게 많아요. 중간에 많이 빠져. 다시 해석할 때도, 다시 볼 때도 좀 뭐 쪼가리가 몇 개 빠지고, 다시 해석해낼 때도 이게 조각이 빠져요. 그리고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말을 메꾸어낸다고요. 이걸 우리가 작화라고 한다고요. 컴파빌레이션. 그렇게 나를 만드는데,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시각과 마찬가지로 단편으로 조각으로 저장됐다가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고 블록처럼 저장됐다가 다시 그거를 맞춰내는 거예요. 그 맞춰낼 때 똑같이 맞춰내는 게 아니고 약간씩 변형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기억의 변형이 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억갱신. 그래서 미국의 요즘 추세는 이제 증인의 기억,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기억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신뢰성이 좀 떨어져 있어요. 왜? 기억이라는 것은 이게 좀 그렇거든요. 많이 왜곡된다고요. 그런데 본인은 왜곡된지 몰라요. 저는 틀림없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기억은 이 내과학적으로 그 자체가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거 능력이 많이 옛날보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기억은 사실은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기억을 쪼가리로 형성하고 쪼가리로 내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억의 수정이 가능하고 기억의 갱신이 가능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지금 감정에 따라서 또 기억이 달라져요. 지금 감정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럼 나쁜 기억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감정이 좋잖아요. 그럼 좋은 기억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다 다르다고요. 기억은 이제 조각으로 다시 구성돼서 생긴다. 우리가 왜 이런 내과학적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뒤편에 가면 우리가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이건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억은 구성해낸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럼 기억을 왜 하냐 말이에요. 뭐 다 알잖아요.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현재가 뭔지 모르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기억이 없는데 지금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봤던 저 지금은 곰을 봤기 때문에 지금 곰이다. 지금 위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도망을 가야 되든지 펜스 바깥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이거가 한 덩어리예요. 나누어질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또 나누어 가지고 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내 진화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는 한 덩어리다. 요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기억에 대해서 이거예요. 팁 오브 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TOT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입안에 막 머무는 거 있잖아요. 입안에 막 머무는 거. 이게 그게 뭐더라? 그게 김씨였는데 김 뭐더라?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팁 오브 텅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기억할 때 통으로 찍어서 통으로 기억한다면 그게 통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조각으로 돼 있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억이 대부분 또 무의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무의식에 본인이 뭐 기억하는지 모르. 꿈도 한번 보세요. 꿈이 우리가 기억이라는 조가리 있던 것이 통제의 의식의 통제를 사라져요. 통제가 사라지면 그림이 그냥 마구마구 쪼가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개의하다고. 뭐 저 사람하고 뭐 어제 같이 밥 먹은 사람이 이상한 딴 사람이 되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나오고 말도 안 되게 뒤죽박죽인다고 꿈이. 왜? 기억의 조각이 뒤죽박죽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니까 꿈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뭐 불러내지기도 하고 불러내지 않지기도 하고 다른 게 불러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찍어서 보고 그걸 찍어서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만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북이라는 기억의 조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라는 기억의 조각이 있다고요. 그러면 거북이에다가 새의 날개를 종합해서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상이라고 한다고. 상상. 통으로 기억되고 통으로 나온다면 상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것만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은 모든 것들을 조각으로 기억하고 조각으로 다시 구성해내, 한 덩어리로 구성해낸다.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변형되고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상상력을 가지는 거예요. 상상력. 왜? 이게 되게 유용한 거예요. 세상이 하나도 맨날 안 변하고 맨날 똑같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은 걸 기억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똑같이 대응하면 돼요. 그냥 세상은 수시각각으로 바뀌거든요. 바뀌는 이건 내가 전에 안 봤던 건데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기억들의 조각들로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내서 판단해야 된다고.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각으로 구성하는 것이 살아남기에 더 훨씬 더 유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의 구성. 감정도 구성이라고. 감정도 뭐 저쪽에서 내한테 욕을 하면 뭐 화가 확 난다. 이게 뭐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 구성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쿨레쇼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쿨레쇼프 효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똑같은 표정인데 이 영화 쿨레쇼프 감독이 이걸 이제 발견해서 쿨레쇼프 효과가 나오는데 쿨레쇼프 똑같은데 주변의 상황이 막 그 분노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우의 얼굴이 똑같은데 중간에 전부 슬퍼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슬픈 표정이라고 사람들이 읽어냅니다. 이걸 쿨레쇼프 효과라고 합니다. 그 세상 일과 내 얼굴 표정이 합쳐서 구성해서 하나를 구성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쿨레쇼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의 얼굴 한번 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분이 막 그 화가 났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분의 그 뒷배경을 이렇게 제거해서 그런데 뒷배경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선거 유세에서 지금 정치하는 거예요. 막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유명한 말들이 많은데 그 스탠리 섹터 싱어의 실험인데 이건 뭐 그냥 빼겠습니다. 너무 그 엘렉시사이미아 감정이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이제 감정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조금 이제 그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감정이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게 할 때 뭔가 반응이 들어오면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탁 해서 반사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면 머리로 생각해서 이건 뭐 위험하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면 늦어요. 그래서 뭔가 반응이 딱 들어오면 바로 감정을 만들어내요. 오, 무섭다, 와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걸 탁 답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도망을 가든지 한다고요. 그래서 감정으로 만들어내면 그 감정에 대해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대뇌에서 우리 머리에서 대뇌에서 뭘 하는가 하면 야, 이 좋은 걸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감정에 있는 거예요. 감정. 예. 이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지각인지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아는 거. 그거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를 하잖아요. 감정으로 아는, 감정인지라고 하거든요. 감정인지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가슴으로, 그거, 이게 딱 돼야 그게 아는 거지. 그래, 알겠어. 그거, 예, 그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핵심적인 거예요. 왜? 우리 뇌는 그렇게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거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감정을 만들어내서 효율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시사임이야. 무감정증. 감정이 없다. 그 감정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감정에 대해서 마음이 특별히 없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인지 모르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됩니다.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이게 감정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감정과 기억의 회로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감정과 기억 회로고 헷갈려가지고 파페트 회로도 막 그렇게 했는데 거의 회로들을 보시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사진이에요. 제일 밑에 화살표 도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반사. 그 다음에 감정 중추. 더 멀리 크게 도는 게 대뇌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한다. 감정도 우리가 그때 이제 구성된다라는 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야기 자꾸 해봐야 생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과 감정이 핵심이지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환상이다. 착각이다. 그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마인드 is 프레이다고. 마음이 깊은 사고를 통해서 깊은 사고가 내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때 이제 생각을 구성해내는 건데 거기 핵심은 기억과 감정이에요. 기억과 감정. 그만큼 우리가 기억과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뒤에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불러오는 게 아니고 그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맞추어서 구성해내는 게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생각을 기억에 가지고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이렇게 구성해내고 오늘은 이런 생각, 내일 되면 또 상황이 따라 달라져가지고 내일은 또 저런 생각을 다 다르게 구성을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요. 세금 인상이 이것도 한번 보죠. 보면 세금 인상이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세금 인상이 가난한 사람이 도움이 되지요. 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낸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또 비슷한 거예요. 세금 인상이 가난한 사람에게 해가 될까요? 또 이렇게 다르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 맞다면 세금 인상 가난한 사람 해가 되지요. 이래. 왜? 가난한 사람 먹고 살고도 없는데 세금을 자꾸 올리면 어떡하냐고. 똑같은 질문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세워진 거예요. 과거로부터.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개정하고 수정하고 재구성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감각 정보가 있잖아요. 어떻게 눈을 보는 게 있으면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보는 것에 대한 과거의 기억, 그 다음에 감정을 합쳐서 생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가 없다고 해봅시다. 감각 정보가 들어와서 그거의 기억을 불러내서 우리 감정적 정보와 함께 뭔가를 생각해내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각과 기억과 감정의 공명이라는
이런 또 내각적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각 정보가 밖에 보는 감각 정보가 없다고 칩시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의미 있는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상이라고 한다. 바깥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 조각들을 모아서 이것저것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도 구성해낼 수 있다. 상상의 비약도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거, 우리 감정, 생각 전부 구성해낸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우리가 구성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사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거미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개미가 지은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그 성당이죠. 그 유명한 성당. 별로 안 돼요. 그러면 개미도 엄청나게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행동을 종교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사람만큼. 그런 거 아니에요. 개미는 우리하고 다른, 개미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구성해서 하는 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를 구성 요소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행동의 구성이에요. 개미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걸 하면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요거 다음에 요걸 해. 이거 없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하면 아침에 커피를 내린다고 생각해. 과제를 구성 요소의 합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 커피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커피를 내리면 이제 전기포트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끓이라고 전기포트를 꼽았다고. 그런데 어쩌고 이거 고장 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구성 요소를 바꾼다고. 가스레인지에 가서 물을 데우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내리는 거, 커피잔에 담는 커피를 이런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의 합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때 다릅니다. 어떻게 구성해낼 거냐? 그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커피포트를 하든지 가스레인지를 하든지 커피 먹으려고 했는데 물은 끓이 나왔는데 커피가 없네? 그럼 보리차를 먹든지. 이 구성 요소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미와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이 컴포지셔널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새로운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성해내기 때문에. 기억도 구성, 보는 것도 구성, 다 구성해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다가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성해내는 게 우리의 의지로 구성해내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성해내요. 그리고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해 왔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에너지를 안 써요. 자동화, 오토파일럿, 자동화한다고, 자동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누가 내한테 욕하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성하는 거 있는 줄 모르고 살면 그냥 자동 반응에 맡겨서 사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총을 누가 겨누고 있잖아요, 총을. 그 다음에 총을 빵 쐈어. 두 번째 중간에 그림. 연기가 확 났다고. 그래서 세 번째 여자가 보니 깜짝 놀라는 장면이라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총을 쏴서 뭐를 죽였는데 그걸 목격하고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에 구성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 구성을 바꿨어요. 누가 총을 딱 겨누고 있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라요. 당황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총을 딱 쏴고 연기가 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낼 겁니까? 여자가 죽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자가 총에 맞았다. 네. 이 구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각도 우리가 구성해내는 거고, 생각도 구성해내는 거고, 행동도 구성해내는 겁니다. 마음도 내가 구성하는 거고, 그 자라고 하는 것도 내가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라고요. 다음에 좀 빨리빨리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셔야 돼. 이게 뭔가 하면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마스크 가면 착각이라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 마스크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겠어요? 이제 앞에 뒤에 오목한 부분, 볼록한 부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오목한 부분이 마스크 있잖아요. 앞에 이 볼록한 부분이에요. 이 돌아가면서 이제 오목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오목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볼록해요. 이제 이거 볼록한지 알겠죠? 다시 이제 볼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볼록한 부분이에요. 가면의 볼록한 부분. 이게 돌아갑니다. 이제 오목한 부분이 뒤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목한 게 나오는가? 또 볼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마스크 뒤가 오목하다고 내가 설명해도 교정이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대로 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하면 우리는 살면서 얼굴이 오목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평생에 볼록한 얼굴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을 보면 얼굴은 무조건 볼록할 거라고 구성해냅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성해내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바뀌지가 않아요. 교정이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는 방법이에요.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면 이게 이게 달마시안이 보이죠? 이건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사진에 안 나간 달마시안이 보이죠? 달마시안 보이시면 얼굴한 거. 이 달마시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달마시안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 흰 거와 검은 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달마시안을 구성해낸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여러 사람의 얼굴이 있죠. 이게 사실 얼굴이 아니고요. 흰 거와 까만 점이 있는 거예요. 흰색과 까만 점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사람의 얼굴로 구성해낸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이제 모르실 거예요. 이 그림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이제 이거예요. 뱀이 뱀. 이건 이제 유명한 패럿 교수의 테드 강연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뱀인데 이걸 뱀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보면 뱀이 좀 보입니까? 이게 뱀이 좀 보일 거예요. 그냥 보면 몰라. 이것을 경험맹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구성해낸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뭔가 하면 이게 회전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이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돌잖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아시겠죠? 뭐 사람마다 다르게 다 돌아요. 그런데 중간에다가 파란색을 넣습니다. 좌우로 돕니다. 중간에 초록색을 넣으면. 그러다가 다시 가로로 빨간색을 넣으면 이게 상하로 돌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가 또 초록색 점을 찍어요. 점을 찍으면 또 이렇게 돌아요. 빨간색 점을 찍으면 이렇게 돌아요. 이게 지금 놀라운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듀얼 액시스 일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듀얼 액시스 일루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과 같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구성이고 어떻게 구성하느냐, 빨간색 가로로 구성하느냐, 세로로 구성하느냐, 점을 찍느냐, 어디다가 찍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이건 아주 유명한 카니시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라서. 여러분, 흰색 삼각형이 보이죠? 흰색 삼각형이. 네,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흰색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물고기 모양의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이렇게 구성하니까 흰색 삼각형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자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구성된 거예요.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흰색 삼각형의 실체가 있습니까? 흰색 삼각형의 실체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물고기 3마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치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물고기 며칠을 바꾸겠습니다. 물고기를 바꾸니까 사각형이 나타나요.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보세요. 또 뭐 이런 걸 구성하니까 또 이런 것도 생겨요.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거다. 우리 자아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기억,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자아라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머전, 창발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창발. 그래서 자아의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아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아의 상이에요. 그 자아는 어디서 생기나요? 그걸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중간에 있는 흰색 부분, 이게 이제 자아를 이루는, 이게 이제 이런 그 로마 병정의 그거처럼, 이게 뭐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복잡한 거, 자아의 생성까지 다 하면. 이건 이 부분이에요. 넘어가면 이 머리 아시죠? 이 머리. 이거 모히칸 머리라고 합니다. 모히칸 스타일. 자아가 꼭 저렇게 저 부분이 자아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학 에리아, 모학 영역, 모히칸이 모학으로 발음하더라고요. 모학 영역이다. 여기가 이제 자아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아도 구성된 거다. 자아도 구성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구성된 거고 모든 게 다 구성된 거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달리는 기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차가 달리잖아요. 기차가 달리는데 뭐 KTX가 얼마나 빠르게 달립니까? 막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바깥에서 보면 총알처럼 달리는데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빠른데 못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차 안에 타면 뭐 KTX 타도 더 빠른 기차를 타도 물도 먹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어떻게 관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물이 짜다고 하잖아요. 바닷물이 진짜 짤까요? 바닷물이 왜 짤까요? 그 NaCl이 있어서 짜다고 그러잖아요. NaCl 때문에. 염화나트륨 때문에 뭐 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물고기한테는 바닷물이 짤까요? 물고기가 NaCl을 수용할 수 있는 감각젤이 없어요. 그러면 바닷물은 안 짠 거예요. 그 NaCl을 수용할 수 있는 감각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짠 거죠. 그래서 뭐 짜다라는 것도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거지 어떤 뭐 객관적 실체, 뭐 어떤 진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환경에도 수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불교 신자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수레가 있지만 그 수레를 바퀴 띄고 다 띄고 나면 수레가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러나 바퀴에 붙이고 손잡이 달고 뭐 밑에 바닥 달고 하면 이제 수레라는 게 나타나는 거지. 그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예. 그 우리 H2O 물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와 예?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그 물이 원래 어디 있었냐고. 물이 없었죠. 새롭게 나왔잖아요. 이머전트, 창발했단 말이에요. 창발. 이걸 상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베리언트, 공변이라고 물리학, 양자역학에서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세계는 구성요소의 합이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H2O가 만나서 그 인연으로 된 그거 아니에요. 세계는 구성요소의 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구성요소로 합으로 보는 게 적치설이잖아. 불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적치설. 뭐가 쌓여서. 그래서 이게 원자설도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이어가는 사대설, 지수합풍으로 세상은 이루어졌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네. 세상에 그런 게 없다고요. 무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초법이라고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초법. 이걸 꼭 아셔야 된다고.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와 뭐가 만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발하는 거예요. 창발. 관계 짓는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상반대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설명이 되려면 소리잖아. 소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귀가 있어서 소리가 있는 거라고요. 귀가 없으면 소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소리가 없으면 귀도 없다고요. 안이 있으니까 색이 있는 거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있으니까 색청량 미초법이 있는 거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없으면 색청량 미초법도 없다고요. 뭐가 있어가지고 둘이 만나서 한 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구성요소의 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니아타라고 불러야 된다. 수니아타, 나가라 주나의 수니아타,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니아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수니아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공. 세상은 콩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요.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나무가 있은 뒤에야 불이 생기는 것과 같다.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누게 비벼야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불은 나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만 나무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를 쪼개서 불을 얻으려 하지만 불을 얻지 못한다. 모든 인연이 모인 뒤에야 불이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있은 뒤에야 불이 있지만 불은 나무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떠나 있지도 않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나 유명한 데서 한번 보셔야 돼요.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색즉시용 공즉시세. 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이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이게 막 중국어 한자로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또 예수님 말씀도 막 수많은 번역을 거치고 막 이게 하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또 이거 저 부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원문을 보고 싶어서 산스크리트 원문 팔리하고 된 거. 이 보면 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물질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 현상을 떠나 있지 않다.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물질적 현상인 것은 아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앞에 있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나무를 떠나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무 안에 있지도 않다.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시가 있어서
김춘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 꽃이라는 시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깁슨의 이 포도 진드기 세상이 또 이게 옴 진드기 있잖아요. 옴 진드기. 옴이라는 거에 이게 온도만 느끼는 거단 말이에요. 온도만 느껴서 이제 탁 천장에 있는데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다가 체온이 느껴지면 딱 낙하해서 그 안에서 기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드기한테는 온도 외에 세상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냄새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빛이 중요한 건데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진드기 세상에는. 그냥 온도만 있는 거예요. 온도만. 이런 것들 포도불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또 하나의 재밌는 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자, 화살 이게 뭔가 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진자는 빼고 화살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좀 시원찮을 수 있어요. 잘 한번 보시고 뭔가 하면 이건데 한번 보세요.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인데 앞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있는 화살표잖아요. 화살표인데 앞에다가 컵을 투명 유리컵을 한쪽은 갖다 놨어요. 그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리컵에다가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한번 부어 보면 한번 보세요. 화살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빛의 굴절 현상을 설명한 과학적 설명이에요. 전혀 반대로 가 있다가 컵과 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관계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구성해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구성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자동 반응만 하고 있다고요. 세상을 내가 구성한다라는 것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세상을 내가 구성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해낼 거냐. 그게 내 세상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 반응, 기계적 반응.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구성해내야 되느냐? 근데 왜 구성을 해내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안 되고 나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저게 되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3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